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임명된 지 19개월 만에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미국 대표의 입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우호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던 니키 헤일리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아쉬움이 아닐 수가 없겠죠. 니키 헤일리가 없는 유엔의 빈자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엔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니키 헤일리의 유엔 대사 사임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키 헤일리가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일리는 1972년 1월 2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벤버그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인도 펀잡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었죠. 아버지는 인도의 펀잡 농업대학교의 교수였었는데 미국에 와서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어머니 또한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고 인도에서 최초로 여성 판사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니키 헤일리의 부모님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대충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니키 헤일리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5살일 때 미국에서 열리는 미스 벤버그 콘테스트에 출전했는데 이 콘테스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쁜 아이를 뽑는 대회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백인 아이들 중에 한 명 그리고 흑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어린 니키는 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흑인도 아니어서 결국 이 대회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니키 헤일리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숙녀 의류 매장인 엑소티카 인터내셔널에서 회계 업무를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덕분에 헤일리는 클램슨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고급 의류 업체인 엑소티카 인터내셔널에서 다시 일하면서 그 회사를 수백만 달러짜리 회사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는 비록 이민자의 딸이기는 하지만 학식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이쁜 어린이 선발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에 회사 경영 능력도 뛰어난 그야말로 다재다능했던 재원인 셈이죠. 부모님이 힌두교의 시크 교도였기 때문에 딸이었던 니키 헤일리 역시 시크 교도였었는데 나중에 감리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일리는 1998년 26살의 나이에 오렌지버그 카운티 상공회의소의 재무담당 이사회에 임명되고 시의회에 당선된 후 2003년 렉싱턴 상공회의소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는 33살의 나이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죠. 그리고는 39살이었던 2011년 1월 제116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로 당선되어 2017년 10월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어린 주지사, 인도 이민자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의 주지사가 된 셈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하는 니키 헤일리를 향해서 혹시 이러다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니키 헤일리는 미국 공화당에서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곧바로 2017년 1월 드디어 46살의 나이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을 받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 니키 헤일리라는 인물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가 비로소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유엔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유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 잘 아시죠? 1945년 10월에 창설된 유엔은 국제연합헌장 제1조가 밝히듯 원래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가 그 창설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주축을 이루었던 유엔은 초창기 때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접근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47년 유엔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유엔의 흐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독립한 신생 회원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유엔의 회원국이 82개 나라에서 126개 나라로 늘어나게 되고 이 국가들은 유엔 내에서 비동맹 운동을 이끌게 되죠. 이들의 주요 어젠다는 반식민지화로서 서구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엔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아랍 무슬림 국가들이 대거 포진하게 됩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중에서 아랍 국가는 21개, 이슬람 국가는 35개, 그리고 이슬람 아랍 국가의 오일 파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68개의 비동맹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한 총 124개의 국가들은 엄청난 의결권 블록 또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3개의 국가 중에 과반수가 넘는 이 세력들은 이젠 유엔에서 중동 문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대하는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반이스라엘 분위기로 확 바뀌어 버린 것이죠.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 총회는 테러 단체를 공공연히 후원하는 국가 이란,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을 살해한 시리아,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국가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개씩의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비난하는 결의안을 무려 20개나 채택을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채택한 국가규탄 결의안 중에 무려 86%에 달하는 83개의 결의안이 전부 이스라엘을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스라엘만 집중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6월에 만들어진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6년까지 총 135개의 국가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68개가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것으로 이는 50%가 넘는 비율이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는 또 어떻습니까? 2016년 10월 13일 유네스코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어떠한 법적, 역사적 관계가 없으며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그마치 930번 이상이나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의 연관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죠. 이 결의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는 명칭 대신 이곳을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의 성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알-악사라는 명칭만 사용했습니다. 이때도 아랍 7개국,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오만, 카타르, 수단에 의해서 투표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유엔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유엔 세계건강의회, 유엔 월드 헬스 어셈블리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국제건강정책회의에서 동예루살렘과 골란구원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보건기구의 비난을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엔의 이런 분위기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아랍 편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에 정착촌을 짓는 것은 법적인 정당성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 2334에 대해서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던짐으로써 이 결의안을 마침내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라는 표현을 결의안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은 이 영토가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또 2015년 6월 9일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의 여권에 그동안 출생지를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게 했던 법을 바꾸어서 아기의 여권에 출생지 이름을 웨스트뱅크로 기록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웨스트뱅크, 즉 팔레스타인의 영토라는 것을 미국의 법으로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점령한 유엔과 그 산하기관, 매번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과 공격을 일삼는 분위기가 바로 유엔 총회였고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분명한 수도이며 따라서 자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직후 니키 헤일리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니키 헤일리는 인도 출신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서 원래는 힌두교의 시크교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감리교 교인으로 개종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크리스찬으로서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렇다면 니키 헤일리는 유엔에서 미국 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2016년 11월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그녀는 국제 무대에서 신인에 가까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브레드 TV에서 매주 방송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뉴스 프로그램과 미국 CBN에서 제작하는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되었죠. 우선 니키 헤일리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는 처음으로 2017년 6월 7일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엔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혀 왔다면서 유엔의 반이스라엘 기조를 비판하고 미국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유엔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1967년 6.1 전쟁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역시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유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시각의 이야기였습니다. 2017년 7월 7일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는 또 한 번 성경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의 도시 헤브론과 아브라함의 무덤인 막벨라 동굴을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유엔을 보고 니키 헤일리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유엔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 후 2달 뒤에 니키 헤일리는 미국은 더 이상 유네스코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유네스코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때에도 니키 헤일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항상 이스라엘을 재빠르게 비판만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 니키 헤일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인 AIPAC 연례정책회의에 참석해서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앞으로 더는 참지 않겠다 엄포를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키 헤일리는 유엔과 유엔 기구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저지받지 않은 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데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받는 대접을 좀 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는 이를 참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이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날이죠. 이날 가자지구를 비롯해서 웨스트뱅크와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격렬한 시위를 벌인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쿠웨이트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모인 자리였죠. 이들에게는 총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난사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키 헤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국경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제력 있게 대응했으며 여기 있는 어떤 국가도 이스라엘보다 더 자제력 있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자지구 충돌 사태의 책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있다. 테러 조직 하마스는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고 결정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폭력을 조장해 왔다.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키 헤일리는 2018년 6월 19일 미국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합류한 이사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만약에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유엔 총회 산하 기구입니다. 현재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는 두 가지 이유를 니키 헤일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가로 있는 나라들이 앞장서서 인권 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이것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사회 국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권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될 나라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중국, 쿠바, 콩고 민주공화국들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사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권을 지지하고 미국의 동맹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을 5건 통과시켰는데요. 이 숫자는 인권 탄압국으로 잘 알려진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결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적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으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번처럼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경우는 미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니키 헤일리는 늘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유엔의 아랍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할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대변해 주었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호소해 왔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대처해 왔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이스라엘의 친구이자 이스라엘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키 헤일리가 이제 금년 말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유엔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이었던 니키 헤일리가 없는 유엔이 솔직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키 헤일리가 없는 유엔에서의 빈자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니키 헤일리의 후임으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디나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부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라고 하지요.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인 헤더 나워트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폭스 방송국 앵커 출신이라고 합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니키 헤일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디나 파월이나 헤더 나워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어떤 입장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누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되든지 간에 그동안 니키 헤일리가 보여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유엔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예전에 지금 유엔이 얼마나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쌍심지를 밝히며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와 난민보호기구 등이 역사와 성경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내쫓으려는 시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유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의 창설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가 넘는 다수 국가인 아랍 국가들만의 입장이 전 세계에 적용되고 이슬람 국가들의 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엔이라는 것이죠. 아랍 국가들은 유엔에서 이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이슬람의 뜻대로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유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과 저주의 말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낼 것입니다. 이런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힘을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엔 총회와 유엔의 여러 산하 기관들이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는 일이 중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선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니키 헤일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인물이 선정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